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이 책은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작년 12월 3일에서 4일 사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을 보았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12.3 계엄은 아주 큰 활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해설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 즉 계엄이 해제된 날 오후 2시입니다.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전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윤재옥 의원, 나경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모인 사람들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모두 그날 밤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정말 전혀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세 사람 모두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가안보실장이 몰랐던 계엄이라니. 나는 그곳에 온 사람들 모두에게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와 이 엄청난 일을 준비한 것인지 물었다. 실물을 챙긴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역시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 나는 국무회의도 했을 텐데 왜 말리지 못했는지를 물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무회의 최소 숫자 11명이 모였고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것이니 따라달라고 말한 뒤 떠났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묻자 다음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순식간에 발표했으니까요. 내가 아침에 요구한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비상계엄의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회의의 의미도 없었다. 그날 오후 5시 국무총리실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 측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등의 폭거를 계속한 상황 전체를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았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꽤 긴 시간 동안 면담이 진행되었지만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은 나중에 자신이 계엄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밝힌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어서 자신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는 결정을 했다고 뒤에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주장은 대국민 담화문에도 나오지 않고 이날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는 그 작전을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작이었다는 거죠. 그 공작의 목표는 뭐냐?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조작을 하기 위한 선관위 기습이었다. 선관위 습격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그 자리에 함께 간 중진 의원들 몇 명이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게 된 것인지를 민주당의 폭거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시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그렇게 다음날 담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중진 의원들이 생각을 바꿔 그런 담화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어놓았다. 결국 대통령 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언제부터 누구와 준비한 것인지를 물었다.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의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발목 잡는 폭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난 2년 반 전체를 계엄을 할 수 있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본 것이라는 말도 강조했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지금도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 중 특이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대통령 자신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이었다. 참석자 중 누가 국회 해산에 대해 먼저 말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1987년 개헌 이후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다. 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는 헌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 즉 제5공화국 헌법이 머리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공부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국회를 해산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쪽지에 일종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경우의 경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목을 써넣었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다고, 계엄령을 펴고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한동훈 당시 대표가 아주 예리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더구나 헌재에서 또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펴면은 계엄군을 국회에도 보낼 수 있고 선관위에서도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백 비슷한 진술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엄법 7조를 들었습니다. 계엄법 7조에도 헌법 제77조의 그 범위 안에서 계엄군은 정부와 사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회는 정부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도 모르고 계엄법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를 가져야 하고 헌법 수호를 최고의 대통령 책무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씁니다. 대신 한 가지를 더 질문했다. 계엄 당시 정치인들 체포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라면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즉 나를 왜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다. 만약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 자신은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부인했다. 방첩사령부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먼저 꺼낸 내용이었다. 나중에 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는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있는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갑자기 왜 방첩사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대통령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체포하려 했다면 아마 포고령 위반 혐의였겠죠.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포고령을 위반할지 안 할지 미래를 어떻게 미리 알고 체포조를 보낸다는 말인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 그만두었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종료 이후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핵심 직위 내정자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했고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미국도 자신의 주장에 공감했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계엄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사실은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다. 그 면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밖에서는 모르는 북한의 도발 등 특단의 안보 상황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엄을 위한 계엄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측은 12월 3일의 일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넘기려는 것 같았다. 언론에 나온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말도 그런 차원이었다. 총선 패배 이후 줄곧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치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힘을 실어주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계엄을 해프닝이라고 칭한 것도 같은 흐름이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이 해프닝일 수는 없다.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엄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수했다는 법률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한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는 본인의 옥중에서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흔들고 있는 이 헌정 질서, 이 헌정 질서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윤석열을 단죄하는데 주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일종의 면허증을 주는 것이 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은 남미나 필리핀 같은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 조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등수는 작년 22등에서 3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대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일 밤 9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쓰고 이것을 출판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스피드가 매우 빠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임기를 3년만 채우고 그 기간에 개헌을 하겠다는 아주 구체적 약속도 틀어놓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치러질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특히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중요한 노선 투쟁의 장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더 분열될 수도 있고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수의 진로를 놓고 확실하게 맨정신이냐 아니면 음모론이냐를 두고 한번 세게 붙어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음모론이냐 맨정신이냐의 선을 긋는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맨정신파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예고를 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작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틀 후에 국민의힘 대표를 물러나면서 남긴 연설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상당히 역사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진압한 행위를 자신과 국민의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등 극단적 세력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싸웠고 앞으로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그것으로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12월 3일 제일 먼저 윤석열 비상계엄 진압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킨 다음에 물러났지만은 이제 국민의힘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이 극단주의자들과의 싸움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라는 말은 아주 잘 지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 상당수가 그걸 통해서 돈벌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속여가면서 남을 속이겠다는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그 전에 우선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이들과 결별하고 이들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14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공공선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 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픈 지지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탄핵 가결이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쫓겨날 거라 생각했고 내가 대표직을 떠나면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정당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엄정한 선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부실했던 점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난 총선 때 더욱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라는 주장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다. 수개표 관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을 지난 총선 이래 줄기차게 해왔다.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존재해왔다. 유튜브 김어준 씨가 자기 말을 믿는 사람들의 삼짓돈을 모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까지 제작했고 이재명 대표도 2012년 민주당 대선 패배 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직접 주장했다. 그렇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민주당의 것이었다. 부정선거 음모론뿐 아니라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대부분의 음모론은 민주당의 것이었다. 맞는 이야기죠. 천안함 폭침, 광우병 난동 등등.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은 음모론을 배격해온 합리적인 정치 세력인 것처럼 구는 것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하면서 언론과 야당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기대하고 곤란한
사상 검증하듯이 질문하면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분들이라는 정도로 말해왔다. 실제로도 그분들의 마음을 선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공정선거를 보장할 제도적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갖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공당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류를 차지하거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 해악이 너무나 크다. 역사 속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은 아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적 부정선거론자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아부하고 굴복하고 그리하여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보수도 위기에 봉착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나 극단적 유튜브 세력을 당권을 잡는 데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런 세력들은 도구에 그치지 않고 거꾸로 주인이자 조종자로 행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수 정치는 망한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극좌 세력에 잡아먹히는 과정도 비슷했다. 국민의 스펙트럼은 넓고 그 양쪽 끝은 매우 어둡다. 좋은 말입니다. 국민의 스펙트럼은 넓은데 양쪽 끝은 어둡답니다. 극좌 아니면 극우라는 거죠. 계엄 사태가 더 그렇게 만들 것 같다 두렵다.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파괴한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극단주의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사퇴 회견 당시 이 말을 꼭 넣고 싶었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우려하지만 극단주의자들의 집단적 린치가 두려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으로 결정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다음에 벌어질 국민의힘 경선이 참혹 기대됩니다. 음모론이냐 맨정신이냐의 대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맨정신 세력의 챔피언이 된다면은 한국의 미래, 보수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